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우선은. 네, 우선은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올해 전북에 합격한 정보람이고요. 저는 초수는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신유영 교수님 인강을 들었었고요. 그때 1차에서 떨어진 후에 다시 CRC 병원 일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올해 합격을 하였고요. 그 전에도 계속 신영 교수님 인강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강을 듣게 됐고요. 확실히 인강을 듣는 것보다 직강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게 되면은 제 의지가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지가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공부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강에 나와서 들으니까 교수님이랑 함께 듣고, 그리고 피드백이 잘 되니까 확실히 인강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합격생 수기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저도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최종 합격할 때까지 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수님 1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먼저 1월에서 6월까지는 작년에 이론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3월부터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3월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 문이 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4월부터 직강에 나와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1, 2월 밀린 인강을 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3월 진도를 함께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4월에 학원에 나와서 같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목요일 날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날 하루는. 그래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 복습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날은 그냥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좀 이해 중심의 공부를 진행을 하였고요. 기본서를 공부하다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강론서를 보고 이해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주말에는 저는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늦잠도 자고, 쉴 만큼 충분히 쉬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녁 때쯤에 되면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 한 2~3시간 동안 짧게라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좀 집중력이 진짜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국시 문제집을 풀었었어요. 아는 동생한테 얻어가지고 국시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제 이론 기본서만 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국시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질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성취도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좀 무기력감을 이걸로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기에 교수님이랑 함께 기출 분석도 이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 기출 분석을 저 혼자 하려고 했다면 정말 그냥 한번 풀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함께 기출 분석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더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좀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수험 기간 동안에는 이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기출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하고 9월에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때 목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에 모의고사 범위를 예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모의고사 범위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자세히 보려고 한다면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봤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날에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쉬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는데 이때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 내용도 다 정리를 해서 시험지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저는 오답 노트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 성격상 오답 노트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고 그냥 그 내용을 시험지에다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추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에는 제가 또 모의고사 범위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이때는 예습 때와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만큼 자세하게 기본서를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론 때 한번 했고, 예습을 할 때 한번 그래도 전체적으로 훑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단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스터디가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공부 스타일은 학부 때도 저 혼자 좀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론 이해가 필요한 그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혼자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스터디는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한 내용을 제가 점검해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해서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고 저처럼 이제 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강동별 이제 총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7월하고 9월에 똑같은 계획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만 양이 진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로 나눠서 봤었어요. 아주 A급들은 정말 자세하게 봤었고, 그리고 B급들은 그냥 쓱 한번 봤었고, C급들은 저 과감히 버렸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이런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책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모의고사 2번 보고 일주일 동안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바로 시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모의고사 진도를 따라갔고, 그리고 11월 동안에는 저는 모의고사 그동안 했던 것들만 다 복습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때 다 봤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교수님 적중력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본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보셨으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멘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습 부분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이 강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진짜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너무 멘탈이 약했던 사람인데, 근데 평소에 멘탈 관리했던 방법은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거든요. 저는 집이 서울에 살면서 가끔 한 번씩 본가를 내려갔는데 그때 용산역에 보면 서점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고 마음에 든 책을 골라와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걸 읽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공부 하루 동안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서 치맥을 한잔 하는 게 제 소소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멘탈 관리 방법 외에도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서울에 혼자 산다는 그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이랑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데를 다 갈 수가 없어서 오로지 진짜 저 혼자 그 작은 방구석 안에서 있어야만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거든요. 진짜 그때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은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것보다 교수님한테 좀 SOS를 청하시는 게 조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 대해서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차 면접에서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뒤집은 케이스고요. 제가 1차 끝나자마자 그 답안을 복기를 해서 교수님한테 보내요. 보내면 개별적으로 채점을 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 점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아서 내가 2차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 합격 발표하고 점수를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무려 12점이나 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컷에서 1.66이 높아서 합격을 한 거예요. 진짜 그때 멘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2차에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멘붕이고 좌절돼 있는 상태였는데, 더 화가 나고 답답했던 거는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이 점수를 받아들이고 그냥 2차에 더 매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화 삭히고 그러고 바로 2차를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저는 2차 점수에서 100점 만점 중에 99점 이상을 받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2차를 준비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1차 끝나자마자 우선 바로 스터디는 진행을 하였고요. 스터디 구성원들이 직강 친구들과 함께 저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과 했던 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진짜 너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중간에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했으면 더 좌절되고 더 위축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친한 사람들이랑 하니까 더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걸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너무 좋았고,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친구분이 없다면 뭐 한마음 카페나 아니면 면접 레시피 카페 들어가시면 면접 구성원 면접 스터디 모으거든요. 그거 보시고 신청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때 스터디는 구상 시간하고 답변 시간 모두 다 실전처럼 똑같이 처음부터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외에도 매일매일 1대1 기출문제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것도 역시 구상 시간이랑 답변 시간이랑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EBS 프로그램 중에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EBS에서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토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내 옆에서 중요한 거를 내용을 정리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발표 후에는 한마음에서 이제 대면으로 진행할 스터디원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 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대면으로 스터디를 구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에서 1차에 합격한 영양선생님과 사서,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총 4분이서 같이 일주일에 3번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자 이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각자 문제지를 실제처럼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와서 문제를 랜덤으로 뽑고 다 같이 구상하고 그 번호 순서에 맞춰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듣는 사람들은 듣고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썼던 내용까지 다 같이 답변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저는 실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쭉 진행을 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비대면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책과 연계해서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전북이기 때문에 평가원 지역이거든요. 평가원 지역은 시책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답변을 할 때 시책과 연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과 연계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만능 답변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를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를 보고 나서 그래도 2차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랑 가지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점수에서 깎일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감하고 미소인 것 같거든요. 저는 답변 내용이 이게 내가 말한 내용이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정말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오자 그런 생각을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소가 정말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때 긴장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이제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눈은 그래도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입은 진짜 경련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진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미소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을 말할 때 구조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서론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서론을 정말 멋있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서론은 그냥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대신에 본론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제 두 갈식으로 먼저 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두 갈식을 말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내가 답변한 이유를 말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했고, 그리고 이런 방안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저 처음에 진짜 너무 형편이 없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완벽에 가깝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할 수준까지는 이렇게 학교 수준 만들어 놓기까지 정말 많은 연습을 있었거든요. 1차 끝나자마자 저도 일주일 쉬고 바로 꾸준하게 2차 시험 볼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2차는 연습만이 살 길이고요. 저는 2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1차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합격할 수준까지 되셔서 저처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에서 점수가 간신히 높아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최종 합격할 자신은 정말 없었어요. 간신히 합격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2차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시험 보기 전에 나 이제 너무 완벽하게 해서 시험 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진짜 저도 1차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상태로 가서 시험을 본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최선을 좀 다해서 답안지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0.1점에도 갈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정말 많은 답변을 쓰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실수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에서 실수를 3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1차를 간신히 합격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2차에서 조금 더 마음고생을 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끝까지 잘 보시고 그리고 답안지에 쓰실 때도 꼼꼼하게 확인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지에는 제대로 썼는데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틀리게 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지 문제랑 답안지 쓰실 때 그걸 다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나니까 그 중등하고 초등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역이 나눠진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뽑고 나서 초등하고 중등하고 선택을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희망을.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합격만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 중등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성급하게 결정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낸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합격, 2차 발표, 2차 시험 보고 난 후에 2주 동안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한번 나는 초등1 더 나을까? 아니면 뭐 중등이 더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어디를 갈지 생각해 보시는,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합격 수기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합격 수기를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